경제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얽힌 지도는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찾아 걸어온 발자취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완전한 공동 소유를 주장하며 계급도 국가도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를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숭고했으나 중앙 집권적 통제와 개인의 자유 억압으로 인해 쇠퇴하거나 변형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가 그 바로 오른편에 위치합니다. 사회주의는 주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도 비효율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복지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려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높은 세금과 공공지출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은 복지를 수동적인 받는 것에서 자립을 돕는 것으로 바꾸려 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 관리자로 축소하여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스펙트럼의 오른쪽 끝에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사적 소유권과 자유경쟁을 핵심으로 하며 효율성과 혁신에 있어서는 강력한 체제입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금융위기라는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철학 지도의 좌우 스펙트럼상 이념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도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압축 성장기에는 강력한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를 선택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점차 도입해왔습니다. 우리는 시장 효율성은 유지하되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문제들을 국가가 제어해야 합니다. 이는 3인주의의 복지 안전망과 제3의 길의 유연한 시장 대응, 그리고 자본주의의 혁신 동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복지, 환경, 기회 평등을 조절하는 유연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앞서 얘기는 경제 사상의 지도, 대한민국의 다음 선택이라는 주제를 두 젊은이들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 특히 극심한 빈부격차와 노동 착취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적 소유가 억압과 소외의 근원이라고 보고 생산수단을 모두가 공유하는 무계급 사회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경제 비효율, 정보 부재, 정치적 억압이 심각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남긴 역사적 교훈은 시장 가격과 이윤 신호를 완전히 제거하면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 배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권력이 한 점에 집중되면 자유와 인권이 쉽게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또는 강한 규제, 그리고 평등, 분배의 우선을 주장합니다. 전통적 국가사회주의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가격과 임금을 계획, 통제하며 강한 노동조합과 복지를 결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료제 비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재정 부담에 부딪혔습니다. 소득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성장 둔화와 혁신 정체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을 인정하면서도 복지국가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모델입니다. 특징을 정리해보면 시장 경제를 기본 구조로 유지하되 대신 높은 세율과 넓은 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적 의료, 실업, 연금, 아동수당, 무상 또는 저비용 교육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임금, 복지, 노동 조건을 조정합니다. 이 모델의 강점은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 높은 인적 자본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 높은 조세, 임금이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가 숙제입니다. 여기서 제3의 길이 등장하여 주장합니다. 복지는 소득 이전보다 미래 역량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은 다소 유연하게 만들되 해고가 쉬운 대신 재취업 훈련과 실업 부조로 실패의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눈다. 기업 활동과 혁신에는 상당한 자유를 허용해 성장과 세수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입니다. 제3의 길은 성장과 분배를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중도 실험으로 의미를 남겼습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기본 틀입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적 소유권 보호. 둘째, 시장 가격의 신호 기능. 셋째, 경쟁을 통한 혁신입니다. 문제는 이 체제를 어떻게 규율하느냐입니다. 규제가 약하면 독점, 카르텔, 금융위기, 환경 파괴, 양극화가 심해지고 규제가 과도하면 기업가 정신과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현실을 보면 헌법과 제도는 분명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교육 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규제개혁, 기업활동 자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제3의 길적 요소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적 선택지는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자본주의 사이에서의 국가 맞춤형 호남 모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보면 시장 역동성 유지, 포용적 복지와 사회투자 강화, 지대 추구와 특권 구조의 개혁 또한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시장 자본주의 위에 사회민주주의적 포용성과 제3의 길식 사회투자를 적절히 얹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념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구구조, 재정 여력, 사회적 신뢰 수준을 냉정하게 계산해보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동시에 역동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느 한 이념이 정답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과거 실험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가져와 우리 현실에 맞는 섬세한 혼합과 균형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